아라한 구덕경, 비구니 품에는 신들을 감동시키는 우발 화색 비구니, 천안통을 얻은 사쿨라 비구니,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마 비구니 등의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다. 이렇듯 경전 속에 등장하는 비구니들은 일체 만물을 소생시키는 원력을 세워 세상에 아름다운 빛이 되어주고 있는 존재로 등장한다. 부처님 법을 올곧이 전하고 있는 한국 불교의 비구니 스님들 또한 불법을 향해 용맹정진하고 부처님 자비심을 깨우쳐 우리 세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주는 중요한 존재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명확하게 세계의 많은 종교 가운데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직자로 인정하면서 이를 제도화한 종교는 불교가 유일무이하다. 부처님께서는 여성은 물론 모든 사람이 열심히 정진한다면 큰 깨달음을 얻어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불교에서 비구니 교단의 성립은 인류가 가진 종교의 역사상 가장 실질적인 남녀 평등의 실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속한 이 나라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중생들이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을 잘 전할 수 있는 대자비와 대지혜를 갖춘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제 다시 부처님과 한국 불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부처님 제자로 인정받는 계를 정식으로 받음과 동시에 삼보의 하나로서 제가의 귀처가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불교 국가들 중에서도 비구니 교단의 명맥이 가장 굳건하게 계승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여성들도 수행을 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2000년 전에 그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여성들의 그 출가를 허락한 것은 그 당시 그 신분제 사회, 또 엄격한 그 계급 사회에서 여성들의 출가를 그 허락하고 결정한 것은 아주 그 혁신적인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가 지극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교 발생지인 인도에서 여성 출가를 인정함으로써 여성 출가자의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제도적 리더십의 지위는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동남아의 경우에는 비구 교단만 인정하고 비구니 교단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 불교는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다방면으로 비구니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비구니 교단이 활발한 대만은 비구니 협진회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런 대만 비구니 협진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세계 14개국을 대상으로 걸출 비구니를 선출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4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걸출 비구니로 선출되었다. 저는 평생 선원에서 정진하고 선원 불사에 매진했던 산승입니다. 이러한 제가 대만불교 비구니 협진회에서 선정한 영광된 상을 받게 된 곳에 대해 감사함과 기쁨을 전합니다. 대만불교 비구니 협진회와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는 것은 국가와 인종을 떠나 함께 힘을 모아 지구촌의 부처님의 대자대비 사상과 실천을 널리 펼치라는 부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准备合影留念。
한국 비구니 교단은 세계 각지에서 교육과 예술, 문화, 학술 등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불교 국가들의 비구니 교단과의 교류에도 힘써 나가고 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45명의 스님들이 상을 타게 됐는데요. 여기 대만에서 20년 동안을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이제 오늘이 되기까지 하신 공덕주들이 많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이 4분을 선정이 됐다는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어려움에서 우리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더 훌륭하시고, 또 앞으로 대만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미래를 향하는 그 협진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한국 불교 비구니 스님들이 초석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 비구니 교단은 세계적인 사회 활동에서 큰 기량을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문과 수행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이처럼 세계 무대에서 학문과 수행, 사회 참여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상을 정립해가며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크게 인정받고 있는 데에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중요한 것이고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다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과정을 거치고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공부는 그냥 뭐 이것도 해도 좋고 저것도 해도 좋고는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도 역시 5시교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승교부터 그 다음에 인천 인과교, 뭐 대승시교, 대승종교에서 돈교, 원교로 이렇게 계의가 있듯이 역시 승려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부처님이 일체 유정부정이 개유불성이라 했는데 불성이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있고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남자분들이 못하는 것을 여자들이 하면 더 세밀하게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것과 똑같이 비구니가 모든 포교를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구 스님보다 또 비구니보다 비구 스님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적재적소에 쓴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포교가 이루어지고 불교의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에서의 성별,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기의하여 비구, 비구니 분별 없는 가장 여법한 부처님 제자로 매 순간 정진에 힘쓰는 비구니 스님들. 한국 비구니 교육의 전통은 월광 금룡, 정암 해어, 화산 수옥 스님 등 해방 전부터 노력해온 선구적인 비구니 강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들의 노력으로 정립된 교육의 체계 안에서 오늘의 비구니 스님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과 수행을 충분히 갈고 닦을 수 있다. 비구니 교육의 전통을 세운 3대 강백 중에서도 선교율,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던 수옥 스님은 비구니 강원을 일으켜 지금까지 이어지는 강원의 기초를 세운 중요한 인물이다. 일제시대라든가 해방 직후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은 작은 암자에 머물고 또 그 남자 비구 스님들이 공부할 때 총괄하는 정도에서 공부를 했지, 어떤 일정한 사찰에서 강원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강사 스님을 모시고 학교의 형식을, 교육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운동 이후에 뭐 성남사랄까, 내원사, 또는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운문사, 또 동학사, 청암사, 이렇게 약간 이제 사격이 좋은 사찰에 그 비구니 스님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함으로써 비구니들이 열심히 사찰을 관리하고 불사를 함으로써 그 선방과 강원할 수 있는 사격을 올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그 교육의 제도랄까, 내용이랄까, 프로그램을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그 비구니 스님들이 어떤 전형적인 사찰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참선하고 가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스스로 자주적으로 만들었다. 해방전 교육을 받은 비구니 스님들은 정화 후 동학사, 운문사, 복령사, 청암사, 삼선 승가대학 등 주요 비구니 강원을 설립하는 주역으로 활약했다. 해방 후 최초의 비구니 강원이 개설된 동학사. 동학사는 1864년 강원 개설한 이후 제10대 운어 스님까지는 비구 전문 강원이었지만 1956년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불교 교육의 산실로 거듭났다. 경전이들이 부처님은 대화로 풀어요. 그러면 제자가 물으면 대답하시고 또 대답에 의해서 다시 또 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알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그래요. 부처님 말씀처럼 스승과 제자로 법맥을 잇고 그 법맥을 이어주는 주요 공간이 바로 강원이다. 그렇기에 비구, 비구니를 막론하고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교육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뭐 일반 대학에 가서 박사과정을 받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학문을 하려면은 불교에서 하지 않는 학문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군부대에 가서 하는 군법사도 있고 또 교도소에 가는 법사도 있고 또 군인회에 가서 지도하는 법사도 있고 그 외에 뭐 어린이 법회도 하고 또 모든 분야에 비구니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분야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비구니 스님네들 거의 80% 이상이 다시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 다시 돌아와서 모든 곳에 투여가 되고 있죠. 대승불교에서 학문은 스님 개인의 깨달음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부대중들이 그들로 인해 환희심을 일깨우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잊고 공부에 열심인 비구니 스님들. 이들의 용맹정진이 있기에 한국 불교는 한 걸음 더 발전하고 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현재와처럼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도 많이 하고 또 학교 교육도 많이 받고 대학원도 많이 가고 포기도 많이 하고 사회 참여도 많이 하고 사회 복지도 많이 할 수 있는 그 근간은 바로 비구니 스님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불교 교리도 많이 알고 불교의 진실과 불교의 좋은 점을 체득을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체득했기 때문에 비구니들의 어떤 성장에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즈넉한 산사를 울리는 맑은 목탁 소리. 강원과 함께 중요한 선원은 비구니 교육의 정신적 뿌리다. 가장 대표적인 비구니 선원으로 원효대사가 화엄경을 강의하며 천성을 내신 천년고찰 내원사. 한국전쟁으로 전소되었다가 내원사에 59년 선원을 지은 분은 수옥 스님이다. 원효 스님에서 수옥 스님으로 이어진 내원사의 가풍은 성과 교가 함께 어우러져 그 힘을 지닌 도량으로 오늘날 많은 수자들이 깨달음의 꽃을 피워내고 있다.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면은 절대 행복을 갖춘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절대 행복을 갖춘 건 바로 부처님이 그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부다라고 표현하죠. 절대적인 그 행복한 인간상을. 그래서 그걸 부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방법이 바로 전 참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선을 할 때는 그 칼날 위를,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듯이 그렇게 정진을 해야 하거든요. 하나의 화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참고를 하다가 보면 모든 걸 놓아버리고 오직 화두에만 일념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내가 아적시불, 내가 부처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저는 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참선은 바로 우리가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그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그건 바로 참선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내원사 도량을 거닐며 포행에 열심인 비구니 스님들. 포행은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을 뛰어넘는 치열한 참선 수행이다.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서늘함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하지만 그 내면의 싸움은 결코 소란하지 않은 오히려 절대 고요의 평정심의 경지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삼선승가대학원. 예전 5대 비구니 강원으로 꼽히던 삼선승가대학이 오늘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삼선승가대학원은 도시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이 사찰에 상주하는 대신 등교를 하면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구니 교육기관이다. 저희가 원래는 승가대학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원의 방침도 있고 또 출가자 수도 모자라고 그래서 2014년도 끝내고 2014년도부터 대학원을 새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재교육을 하는 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가대학에서 미처 다 공부하지 못한 분야, 예를 들면 뭐 초기경전이라든가 또 뭐 대지도론 뭐 이런 것도 여기는 순차적으로 과목에 넣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에 대한 원전이 좀 부족한 부분을 다시 메꿔주고 또 다시 일반 승가대학에서 하지 못한 공부를 재교육시키는 그런 그 목적으로서 이 승가대학을 설립하게 됐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포교는 중생들의 도시 생활만큼 분주하고 해야 할 일도 많다. 따라서 스님들도 마음먹은 대로 공부를 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스승은 경과계가 될 것이라고 스승을 지목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삼선승가대학원과 같은 재교육기관이 있어서 시기를 놓쳐 미처 더 배움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많은 스님들이 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확대를 통해 한국 불교 비구니 교단이 가지는 위상과 역량은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정법과 참선 수행의 깊은 뿌리를 배경으로 한 교육 시스템의 체계화 속에서 그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의 방법과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어떤 교육이나 번역가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없고 그냥 아주 개개인이 이제 누군가 이렇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따로따로 하던 추세에서 이렇게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고 또 교수님들을 초빙하고 해서 이렇게 스님들을 합숙하게 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이라서요. 굉장히 기뻤고 한국 승가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가려져 있던 부분 아니면 약간 침체되어 있던 부분에 활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구니 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비구니 스님들의 대사회성은 더욱 고양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포교 및 사회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불제자로서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 비구니 교단은 강원과 선방의 전통을 엄격하게 계승하면서도 비단 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불교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 포교를 위해서도 많은 세월이 근 30년, 40년이 다 돼갑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이미 사회인이 돼가지고 기업인도 되고 병원의 원장님도 되고 검판사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수행도 좋지만 교육도 참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잘 정비를 해서 노인 복지를 향해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제가 보니까 문화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셔서 저도 이번에 남북 통일을 위한 세계불교 비구니 협회 평화대회를 4월 12일 날 열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스님들이 수행만이 아니라 국가의 행복을 위한 수행, 이 세상의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수행, 네, 이러한 것이 앞으로 비구니 스님들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은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불교의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은 크다고 하겠다. 선교율이 균형 있게 서 있는 교육의 전통 위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줄탁동시로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한국 비구니 스님들. 그 어느 나라보다 큰 잠재력을 지닌 우리의 비구니 스님들. 우리 불교의 미래를 더욱 튼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